우린 남자끼리 엉덩이도 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주장 먼저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보는데요. 뉴질랜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곳입니다. 40대 초반에 180cm 키, 제 등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입니다. 피해자분이.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한 사이고요. 네. 이 뉴질랜드, 이 사건, 우리와 뉴질랜드 간에 지금 뭐 외교적 문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인다. 그런 사건인데,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이라는 게 무게가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히 미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만일 여당의 그냥 여당 의원의 개인적 발언이었다 해도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사실은 외교부, 그러니까 해당 부처인 외교부를 행정적으로 감독도 하고 우리 감사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더군다나 밖으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 위원회인 외교통상위원장의 발언이라는 것은 해당 주재국에서도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있을 수 있는 듯한 발언으로 이렇게 해버린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은 뉴질랜드로부터도 굉장한 또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문제고, 이 문제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발언의 문제 심각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아까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다시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7년 11월에 발생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외교관이 현지에 있는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 이 외교관 2018년 2월에는 이제 동남아 필리핀으로 옮겨갔습니다. 외교부는 이듬해 1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지만 이 피해 직원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저때죠. 지난달 28일 뉴질랜드 총리가 우리 문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커졌고, 지난 17일에 이 외교관은 현재 귀국한 상태입니다. 네, 송영길 위원장이 오늘 발언 중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피해자의 어떤 신체 조건, 키도 큰 건장한 남성이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하면서 뭔가 이런 상황을 좀 무시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의원이 이제 이 발언을 하게 된 그 맥락을 좀 살펴보면, 뭐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상당히 좀 관대한 곳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뉴질랜드 대사도 이제 동성 부부가 같이 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저는 어쩐 이 사건의 핵심을 굉장히 흐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남자끼리 뭐 배를 한번 툭툭 친다든지 엉덩이 한번 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다만 이제 피해자는 기분은 나빴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범죄로 규정할 이 강제추행은 사실 남성, 여성 이 대상을 가리질 않습니다. 남성이 남성에게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 탓인 것과 같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또 이 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관련 상임위 위원장 직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언행을 한 것은 이 뉴질랜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가볍게, 그리고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가볍게 들여다보고 있고 풀어나갈 어떤 의지가 전혀 없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보니까 정의당이 역시나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과도한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추행이라는 것은 이 당사자를 가리지를 않는다. 이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말 그대로 추행이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행위를 두둔하거나 감싸서는 안 되고, 이 문화적 차이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 성폭력의 무감각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비판 논평을 내놨는데요. 상당히 좀 정당한 측면이 있는 논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송영길 위원장은요, 일단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이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 현지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중에 감봉 처분을 했는데 아무튼 그 이후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지만 나는 그건 좀 오버라고 보여지고 총리의 그 대통령과의 통화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것, 현지로 이 해당 외교관을 보내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상업적 영역의 문제지 이걸 정치인이 이걸 논평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해당 주재국,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는 거고 또 우리가 정상통화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만큼 사안을 매우 중하고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상대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재국, 더군다나 주재국이라면 그 주재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외교관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엄벌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도 바로 그 범죄인 송환을 했다는 우리가 기록도 보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정상이 이런 통화를 갖다가 정상 간의 통화에서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좀 중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격에 관련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뭐 이게 사안이 그렇게 위중하지 않기 때문에 보낼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아까 장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뉴질랜드 쪽에도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뿐더러 우리 국가가 이 문제를 너무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이건 대단히 좀 경계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 들어본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의 마지막 발언을 또 보면 뉴질랜드 총리의 대통령과 통화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 간 통화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뉘앙스로 들리긴 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직원이 외국 외교관에게 똑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상대국 정상에 전화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문제를 제기하네요. 그렇죠. 그럼 역지사지로 봐야죠.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상 간 통화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해당 부처가 그렇게 관리 감독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그걸 이게 좀 과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본말이 굉장히 전도된 것이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이런 피해를 받고 이런 해를 입었을 때 그럼 상대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굉장히 고려하지 않은 좀 편협한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당시 뉴질랜드 직원이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인권위에 낸 진정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해요. 변호사님 이렇다면 이게 추후에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피해자가 한국의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뭐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전 단계로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진정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에 강제 수사권이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물론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각종 이 당사자들이 내는 증거를 보고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뭐 처벌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교관을 어떤 식으로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당시에 외교당국이 1개월의 감봉 처분을 내리고 넘어간 것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 외교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볍게 이 진상조사가 좀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조사가 왜 미흡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라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간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추행 의혹의 외교관을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위원장 오버라고 했는데 뉴질랜드 외교 장관은 그동안에 어떻게 얘기를 해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f he was innocent, that as he thought, he could come back and submit himself to our judicial procedures himself. However, he does have a thing called diplomatic immunity, and that's worldwide protection, not in cases like this. 네, 어쨌든 두 국가 사이에 어떤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 문제 함께 짚어봤습니다.